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1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1394년 홍무 27년 도당에서 농사를 장려하는 방안을 아뢰니 윤허하다. 도평의사사에서 아뢰었다. 농사는 식량의 근본이므로 군사와 국가의 수용에 매여 있으니 전지가 황무하고 창고가 텅 비게 된다면 비록 금성탕자의 큰 튼튼함과 무기 갑주의 예리함이 있더라도 또한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원하옵건대 공상 제사 빈객의 용도는 경외의 부득이한 경비 이외에는 사전에 기재되지 아니한 제사와 잡법한 비용은 일체 모두 금단하게 하소서. 또 지난 해에는 이르게 한재가 있고 늦게 수재가 있어 볕곡이 크게 손실되었으며 게다가 성을 쌓는 역사로서 백성들이 가을가리를 실기했으며 금년 봄에도 또한 그 역사로 인하여 이리저리 유의하여 직업을 잃은 사람이 잠은 많아졌습니다. 서울의 성은 비록 마땅히 쌓아야만 될 것이지만 농사에 방해가 되오니 원하옵건대 농한기는 장정이 2사람이면 장정 1사람을 내보내고 장정이 1사람이면 2사람이 아울러 1사람을 내보내어 그 역사를 마치게 할 것이오며 거무에는 농사철이 되면 일이 반역과 외적의 방어, 도적을 잡는 데 관계된 것 이외에 노비의 상정이나 묵은 부처의 추상 등 잠람하고 기묘하지 아니한 사무는 일체 금단하고 오로지 농사에만 힘쓰게 하소서. 가만히 듣건대 주현의 수령들이 마음을 써 농사를 권장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모두 궁핍하게 되었다 하오니 원하옵건대 각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때때로 고찰하게 하여 놀고 있는 사람은 농사에 돌아가게 하고 식량이 없는 사람은 먼저 의창의 곡식을 주고 병이 나서 경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 사람과 족인으로 하여금 서로 도와서 경종하게 하여 시기를 잃지 말게 하며 그 전지를 많이 차지하여서 서로 묵히면서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것을 금하는 사람은 10부의 태형 10대로 집행하고 매 10부마다 1등을 가하여 죄가 장형 80대에 그치게 하되 전지가 없는 사람과 전지가 적은 사람에게 주어 경작하게 하고 무릇 백성에게 농사를 권장하는 일은 일체 모두 거행하고 수령의 전최는 전지의 개간이 많고 적은 것으로 3등으로 나누어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시키는 데 빈고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금성탕지는 매우 튼튼하고 잘된 성지를 말한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1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왕씨 일족을 제거하기 위해 관원들을 삼척 강화 거제도에 보내다 대강과 형조에서 나와 아뢰었다. 신등은 전일의 청한 일을 윤허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새 관청에서 장소를 같이 올리는 것을 이미 일찍 금했는데 따르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처음에 대강과 형조에서 비록 여러 번 소를 올려 왕씨를 제거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마음으로 차마 할 수 없어서 그 청을 윤허하지 아니했더니 이때 이르러 대궐 문 앞에 엎드려 힘써 간한 지가 여러 날이 되었다. 임금이 도평의사사에 명하였다. 왕씨를 제거하는 일은 내가 차마 할 수 없는 바이니 마땅히 대소 각 관사와 한량 기로를 모아서 각기 가부를 진술하게 하여 단단히 봉하여 바치게 하라. 도평의사사에서 모든 관사와 기로들을 수창궁에 모아서 알리기를 전조의 왕씨는 천명이 이미 가버리고 인심이 이미 떠나서 스스로 하늘이 하는 주벌을 초래하였는데 전하께서는 호생지덕으로서 생명을 보존해 주었으니 언덕이 지극히 중한데도 왕씨들은 도리어 의심을 내어 몰래 반영을 도모했으니 법에 용납될 수가 없다. 그 왕씨를 구처할 일들을 단단히 봉하여 계문하라 하니 이에 양부 각
관사와 기로들이 모두 말하기를 왕씨를 모두 제거하여 후일의 근심을 막게 하소서 하였는데, 다만 서운관 전의 요물고의 관은 수십인만이 마땅히 해도에 귀양 보내야 된다고 하므로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다시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도평의사사에서 마땅히 여러 사람의 의논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 전지하였다. 왕씨를 구처할 일은 한결같이 각 관사의 봉에 올린 글에 의거하게 하나, 왕의 삼부자는 선조를 봉사하는 이유로서 특별히 사유한다. 중추원 부사 정남진과 형조의랑 한부림을 삼척에 보내고 형조전서 융방경과 대장군 오몽을을 강화도에 보내고 형조전서 손흥종과 첨절제사 심효생을 거제도에 보내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14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수군 첨절제사 안처선이 외적의 배 한 척을 잡으니 사자를 보내어 궁온과 문이 있는 비단과 명주를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14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사신 최연 등이 그 본향에 돌아가서 어버이를 배웠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1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윤방경 등이 왕씨를 강화 나루에 던졌다. 왕씨 일족을 강화 나루에 빠뜨려 죽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1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에서 호조급전사의 전제를 갖추어 장계로 아뢰니 임금이 그대로 윤허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16일 을유 첫 번째 기사. 경기 수군 절제사 이희충을 좌도에 보내고 최칠석을 우도에 보내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1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우박이 내리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17일 충주절제사 황군서를 보내어 제주에 가서 선위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17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삼척의 공양군에게 교지를 전하고 그와 두 아들을 교살시키다. 정남진 등이 삼척에 이르러 공양군에게 전지하였다. 신민이 추대하니 나를 임금으로 삼았으니 실로 하늘의 운수이요 군을 관동에 가서 있게 하고 그 나머지 동성들도 각기 편리한 곳에 가서 생업을 보완하게 하였는데, 지금 동래 현령 김가행과 염장관 박중질 등이 반영을 도모하고자 하여 군과 친속의 명운을 장님 이흥무에게 점쳤다가 일이 발각되어 복죄하였는데, 군은 비록 알지 못하지만 일이 이 같은 지경에 이르러 대관과 법관이 장소에 연명하여 청하기를 12번이나 하였으되 여러 날 동안 굳이 다투고 대소신료들이 또 글을 올려 간함으로 내가 마지못하여 억지로 그 청을 따르게 되니 군은 이 사실을 잘 아시오. 마침내 그를 교살하고 그 두 아들까지 교살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1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예문관 성균관 교서감에 명하여 역대 경사에 기재된 부국강병의 방법과 임적응변의 계책을 상고하여 써서 아뢰게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2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손흥종 등이 왕씨를 거제의 바다에 던져 빠뜨려 죽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20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중앙과 지방에 명령하여 왕씨의 남은 자손을 대대적으로 수색하여 이들을 모두 목베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20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삼기 간무를 성격시켜 군으로 삼았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2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종묘의 역사를 그만두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22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에서 예조에서 상정한 제2의 상장군에서 위정에 이르기까지의 서로 접견하는 예도를 갖추어 아뢰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22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정도전이 임금에게 매일 장상들을 불러 군국의 일을 의논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판삼사사 정도전이 상언하였다. 옛날 성주시대에는 인심이 충후하였지만은 그러나 무왕이 병환이 났는데 주공이 말하기를 삼가 점치지 말라 하고는 자신이 무왕을 대신하여 죽고자 하였으니 대개 새로 건국된 나라에 인심이 요동할까 두려워한 때문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나와 정사를 청단하지 않으시니 신민들은 병환이 오래 낫지 아니하여 위독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매양 이른 아침에 반드시 정전에 앉아서 여러 장상들을 불러 군국의 일을 함께 의논하소서. 임금이 옳게 여겨 이 말을 받아들였다. 성주는 주나라의 수도가 나급에 있을 때의 칭호이고 곧 주나라의 국운이 융성하였던 시기를 말한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25일 갑오 첫 번째 기사. 변방을 침입한 사람들을 압송하라는 좌군 도독부의 자문. 험차내사 황령기 등 3인이 좌군 도독부의 자문을 가지고 오니 체분과 나래를 설치하고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선의문에 나아가 맞이하여 수창궁에 들어왔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홍무 27년 3월 20일에 본부의 첨도독 이정지 등 관원이 봉천문에서 성지를 받들었는데 그일에 간포등지에서 수호하는 관군이 절차에 의하여 잡아온 적인 호덕 등 5명이 공수를 하기를 고려 각처의 수파관이 보내어 연해 지방을 검약하고 소식을 듣게 하였습니다. 하므로 이와 같은 좌군 문서 속에 공출해 온 사람과 전일에 간 사람의 성명까지 써서 가지고 가서 이성계의 장남이나 혹은 차남을 시켜서 친히 잡아 가지고 오게 하라 하였습니다. 본부에서 준행할 것을 제외하고도 지금 후항에 당연히 취해야 될 사람의 수요를 낱낱이 일거하여 자문을 보내어 조회하니 조회한 이름에 의거하여 잡아올 것입니다. 모두 합해 42명. 먼저번에 공출할 25명, 이번에 잇따라 공출할 사람 17명, 총병 운과 만호 원성이 동력에서 유인한 여진인 3명이 모두 서북면 토성 벽둔 구자에 거주한 것과 백호 김성, 풍관, 임거륜, 외량, 이군필, 천호, 김왕기의 가족 13명입니다. 위의 황령기 등 3인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보낸 어민이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2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고려 왕조에서 왕씨로 사성이 된 사람에게는 모두 본성을 따르게 하고 무릇 왕씨의 성을 가진 사람은 비록 고려 왕조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또한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하였다. 왕씨 성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28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여흥군에 우박이 내렸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28일 정유 두 번째 기사. 황령기 등 3인이 그 본향에 돌아가서 어버이를 배웠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28일 정유 세 번째 기사. 정윤 이영의 졸기. 3일 동안 조회와 저자를 정지하였다. 영은 임금의 서재이다. 여러 신하들이 모여서 조문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4월 29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환왕의 기신님으로 임금이 중군과 더불어
경천사에 거둥하여 환왕의 어진을 봉안하고 이내 제를 베풀고 화엄삼매참을 강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1일 기의 첫 번째 기사. 왕비와 함께 경천사에서 돌아왔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3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곰새끼를 바치는 사람이 있으므로 후원에 기르게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5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동량청에 앉아서 척석희를 구경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가뭄으로 종묘와 사직에 비오기를 빌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가뭄으로 절과 신사의 기우제를 지내고 시장을 옮겼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9일 정미 첫 번째 기사. 가뭄으로 인해 죄인을 2죄 이하의 죄수를 사유하였다. 임금이 왕사를 청하여 비오기를 빌게 하고 태일성을 소격전에서 초제하여 비오기를 빌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11일 기유 첫 번째 기사. 비가 왔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1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갈대 공급지인 조은도를 재상에게 절급한 급전사 장무를 순군옥에 가두다. 성공감에 명하여 양청의 보첨을 짓게 하니 성공감에서 아뢰었다. 옛날에는 조은도가 성공감에 소속되었으므로 매년 가을에 갈대를 베어서 국가의 용도에 공급하였사오나 지금은 급전사에서 과천에 이를 소속시켜 참참문화부사 정희계에게 주었으니 양청의 차양은 갈대로서 덮기는 어렵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고려왕조의 공양군이 이 토지를 사사로이 그 아들에게 주었으니 좋은 일이 아닌데 지금 급전사에서 그대로 과전에 소속시켜서 국가의 용도는 돌보지도 않고 재상에게 아첨을 구하니 옳은 일이 아니다 하고는 즉시 급전사 장무 이제를 순군옥에 내려 가두고 성공감 승박자량으로 하여금 답험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1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황정조비 효비의 기일이므로 감선하고 조유와 저자를 정지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1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이제를 사면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20일 무호 첫 번째 기사. 명나라 내사가 돌아가다 본국 출신의 내사 진한용이 행패 부리다. 사신 최연, 진한용 등이 중국으로 돌아가니 어민 5명을 황제에게 바치었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전송하여 선임문 밖에까지 이르고 도평의사사에서 서보 통루에서 전송하였다. 한용이 술에 취해서 발광하여 말하기를 그 전에 온 사신은 대접하기를 후하게 하였는데 지금 나를 대접하기를 박하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고 드디어 옷을 찢어 밟아버리고는 이런 누추한 옷을 입고 들어가서 황제를 배우기보다는 차라리 이곳에서 죽겠다 하면서 자기의 목을 찌르려고 하니 여러 재상들이 모두 피하였다. 접반사 김입겸이 나아가 그 팔을 잡고서 천자의 사신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니 한용이 독을 부리려고 하였으나 입견이 힘이 세고 말이 공손함으로써 그만 그치었다. 임금이 중추원사 진충기를 보내어 옷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주게 하였다. 이때 황제가 사신을 보내되 모두 우리나라 출신의 어민을 쓰게 되니 사신이 우리나라에 이르러 명령을 전달하기를 마치고 나면 즉시 그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광폐하기가 이와 같으므로 주군에서 이를 괴롭게 여기었다.